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도착한 은행 문자는 대출금리 10.2%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부터 당신의 통장에서는 매달 250만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마치 혈관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속절없이 증발하며 삶의 기반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금리 폭탄이 투하된 지 단 3개월 만에 당신은 평생의 꿈이었던 소중한 집을 잃게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안정적이었던 직장마저 잃는 처지에 놓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손에 남겨진 것은 오직 2억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와 차디찬 현실의 벽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 속의 비극처럼 들리겠지만 2025년 12월 24일 오늘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그 파멸의 방향을 향해 정확하고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84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자본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416포인트로 주저앉았으며 비트코인은 87,000달러를 기록하고 금값은 4,500달러를 돌파하며 실물 자산의 가치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라는 수치에 머물러 있어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수면 아래 실질적인 시장 금리는 이미 7%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대출 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잔혹한 악당인 금리 10%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300만 가구를 동시에 파괴하는 살상 무기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 자산 중 100조 원을 단숨에 증발시키는 거대한 경제적 블랙홀이며 200만 명 이상의 성실한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잔인한 고용 절단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느냐? 묻는다면 금리 폭탄이 실제로 터진 이후에는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닥친 후에는 굳게 닫힌 은행문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존의 출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15분의 시간은 금리 10%가 가져올 100일간의 대학살 시나리오와 가장 먼저 무너질 취약계층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골든타임입니다. 위기의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으로 돌아가 평범한 35살 직장인 김대리의 일상 속에 침투한 공포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전 9시 23분 김대리의 스마트폰이 거칠게 진동하며 도착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문자는 연 10.2%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를 띄웁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월 상환액은 417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김대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달 167만 원을 내던 이자가 이제는 417만 원으로 급등했으며 이는 매달 25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김대리의 한 달 순수령 월급이 400만 원인데 이자만 417만 원을 내야 한다면 월급 전체를 은행에 바쳐도 오히려 17만 원의 빚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김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밝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참한 현실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마침내 이자가 400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는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며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당혹감을 감추고 찾아간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메뉴를 눌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용점수 부족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이라는 냉혹한 시스템의 거절 메시지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체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김대리의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추락한 이유는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금리 10% 시대에는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서민들의 자금줄을 가차없이 잠가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부동산 앱을 열어보지만 이미 같은 단지에는 수십 건의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 있고 한 달째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금리 10%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며 5억 원에 샀던 집을 3억 5천만 원까지 낮춰도 대출 잔액을 갚지 못해 빚만 남게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알아본 카드론 금리는 연 15.8%에 달하며 이는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를 빌려야 하는 파멸의 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태권도 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는 아들의 맑은 눈망울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아내와 함께 학원비를 줄여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밤늦은 시간 이른 데에 노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 용돈을 드리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며 김 대리는 천장을 바라본 채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10%가 선사하는 첫 번째 살인 무기로서 대출 갈아타기나 집 팔기 같은 모든 경제적 선택지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2026년 6월 15일 전국 50만 가구가 김대리와 똑같은 절망적인 문자를 동시에 받고 국가 전체가 거대한 패닉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300만 가구 중 17%가 이 충격권에 진입하면 매달 1조 2,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비자금이 시장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소비가 멈추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골목 상권이 파괴되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으로 이어져 모두를 위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인데 왜 내 대출 금리만 10%냐고 소리치지만 이것이 바로 금융에 숨겨진 잔혹한 민낯입니다. 은행은 돈을 창조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에서 돈을 사와서 이윤을 부처파는 중개상일 뿐이며 시장에 돈이 마르면 은행의 조달 비용도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미국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의 유동성은 사막처럼 마르게 되고 은행들은 서로 돈을 구하기 위해 경쟁하며 조달 금리를 7%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결국 은행은 생존을 위해 대출 금리를 10% 이상으로 책정해야만 하며 여기에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름을 부어 금리를 폭주시킵니다. 환율 급등과 자본 이탈, 그리고 유동성 고갈로 이어지는 이 공포의 도미노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절벽 끝으로 밀어내며 거대한 파국을 준비합니다. 금리 10%의 진짜 공포는 단순히 지불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영구적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사라지는 것은 연간 300만 건에 달하던 대출 갈아타기 기회이며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떠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한순간에 봉쇄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만기 연장의 권리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압박하며 연간 50만 가구의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쇼크를 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중금리 대출마저 사라지며 연간 200만 명의 취약차주들이 연 20%가 넘는 가혹한 고리대금의 지옥으로 내몰립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2%나 급감하며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유동성에 덫에 모든 자산이 묶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으로 매출이 늘어도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연간 50만 개의 상점이 눈물을 머금고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중단하면서 연간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는 참혹한 고용 절단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정답은 자산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성실하지만 위태로운 우리 이웃들입니다. 1순위 타깃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보유한 50만 가구이며 이들은 금리 인상의 타격을 몸으로 직접 받아내며 파산의 문턱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40%를 이미 넘긴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 폭탄을 맞고 생활비를 포기해야 하는 극한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순희는 80만 명에 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빌린 카드론과 단기 대출의 이자가 이익을 모두 잡아먹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삼순위는 신용점수 700점 미만의 120만 명으로 금리 상승의 상단이 가장 먼저 터지면서 금융권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이 끊기는 완벽한 절벽을 경험합니다. 사순위는 담보력이 약한 30만 개의 중소기업들로 은행의 리스크 회피 모드가 작동하면 멀쩡한 기업조차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하며 고용시장을 붕괴시킵니다. 오순위는 건설업과 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100만 명의 노동자들로 거래 절벽이 현장을 멈추게 하면 월급이 밀리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실직하게 됩니다. 핵심은 빚의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속도이며 빚이 10억 원이라도 현금이 충분하면 버티지만 단 5천만 원의 빚이라도 현금이 마르면 3개월을 못 버팁니다. 이제 2026년 금리 10% 시대가 만드는 국가 규모의 재앙을 숫자로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멈춰서게 될지 명확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충격 50만 가구와 자영업 폐업 50만 개, 그리고 실업자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재난의 지표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92% 감소하고 국가 생산량인 GDP는 100조 원 이상 손실되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단기간에 30% 이상 폭락할 것입니다. 극장에 불이 났을 때 출구가 좁을수록 압사 사고가 일어나듯 금리 10%는 경제의 모든 출구를 동시에 잠그고 가장 약한 사람부터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김대리를 포함한 전국 50만 가구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진동하며 대학살의 서막을 알립니다. 금리 10.2%라는 숫자를 확인한 김대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끼며 멍하니 화면 속의 가혹한 현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디데이로부터 사흘이 지난 6월 18일 부동산 앱에는 살기 위해 집을 내놓은 사람들의 비명이 섞인 급매물들이 평소보다 5배 이상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인 6월 22일 강남의 아파트가 시세보다 15% 낮은 가격에 겨우 거래되자 전국 부동산 중개소에는 집을 팔아달라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살 사람이 없다는 차가운 거절뿐이며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매수자들의 실종으로 거래 시장은 완벽한 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2주가 지난 6월 29일 은행 대출 상담 창구는 갈아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실제 승인율은 2%라는 처참한 수치에 머뭅니다. 7월 1일 첫 번째 이자 상환일이 되자 김 대리는 그동안 아껴둔 비상금 750만 원을 털어 이자를 내고 통장 잔고가 23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전국적으로는 5만 가구가 첫 연체를 기록하며 연체율이 평소의 3배 이상 치솟기 시작하고 금융 시스템의 하단부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디데이 20일째인 7월 5일 김 대리는 아내와 마주 앉아 아이의 학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정하며 가정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생존을 선택합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거리는 매출 급감으로 인해 폐업하는 학원들이 속출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었던 지역들조차 적막감만이 가득한 유령 도시로 변해갑니다. 25일이 지난 7월 10일 김 대리는 결국 연 15.8%의 카드론 1,000만 원을 실행하여 높은 이자를 이자로 막는 파멸의 연쇄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난 7월 15일 뉴스 헤드라인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92% 급감과 자영업자 연쇄 폐업이라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도배되며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45. 일이 지난 7월 30일 김 대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달라 읍소하며 한 가장의 품격을 내려놓게 됩니다. 8월 1일 두 번째 상환일이 되자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겨우 이자를 막아내지만 전국 연체율은 15%를 돌파하며 15만 가구가 동시에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50일째인 8월 5일 은행은 김 대리에게 연체로 인한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며 대출금 5억 원 전체를 한 달 안에 상환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김 대리는 상담원의 기계적인 목소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60일째인 8월 15일 김 대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경매 신청서가 날아들고 감정가는 1년 전 시세보다 무려 30%나 폭락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75일이 지난 8월 30일 김 대리가 다니던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인력 30% 감축안을 발표하고 김 대리는 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80일째인 9월 5일 김 대리의 집은 결국 감정가보다 낮은 3억 1천만 원에 낙찰되며 집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2억 원의 빚이 남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디데이 100일째인 9월 25일 김 대리는 집과 직장을 모두 잃고 통장 잔고 47만 원과 2억 원의 빚만 남은 채 길거리로 내몰리는 처절한 결말을 맞습니다. 김 대리가 겪은 이 참혹한 100일간의 기록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금리 10%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적으로는 20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50만 개의 자영업 상점이 문을 닫으며 거리마다 공허한 적막과 한숨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잔인한 시뮬레이션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위기가 닥친 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게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 폭탄이 터지는 순간 은행은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니며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당신의 담보를 처분하고 자금줄을 회수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사줄 사람이 없어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만 살아남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현재 보유한 대출의 구조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대환 대출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철저한 현금 흐름의 확보이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금을 최우선적으로 비축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부채 상환 우선순위를 정해 고금리 대출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공격적인 자산 다이어트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금리가 폭등하는 시기일수록 우량한 신용점수는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며 부동산이라는 단일 자산에 모든 운명을 거는 위험한 도박에서 벗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심리적 대비로 경제적 충격이 올 때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비상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합의해 두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자산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 때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현금을 쥐고 폭락한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으며 엄청난 부의 증식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고 대출 만기일을 확인하며 예상되는 이자 상승폭을 계산기 앞에 두고 냉정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정부나 은행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적 성벽을 높이 쌓아야만 거대한 금리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무거운 대화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차가운 현실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만이 내일의 김대리가 되지 않고 승리자로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고 경제적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널리 공유하여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경제 위기의 파도는 준비된 자에게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10%라는 숫자에 압도되어
공포에 질려 있기보다는 그 숫자가 만들어낼 자산 가격의 재편 과정을 냉정하게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대이동은 항상 모두가 절망하고 시장이 피로 물들었을 때 현금을 보유한 소수의 승리자들에 의해 소리 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김대리의 비극적인 101간의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앞으로 겪지 말아야 할 오답 노트이자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15일에 아침이 밝았을 때 당신은 당황하며 은행 문자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유롭게 시장을 관망하는 자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축소하여 다가올 충격에 대비한 견고한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위기의 순간의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승선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김대리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잔인한 속성을 배웠으며 이제는 그 시스템 위에서 영리하게 살아남는 생존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율과 유동성, 그리고 시장 금리의 움직임을 매일 관찰하며 보이지 않는 경제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금리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고요한 이 시기를 소중히 여기며 철저한 자산 진단과 현금 흐름 확보를 통해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달려가는 방향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을 응시하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위기도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긴 시뮬레이션과 분석이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경제적 본능을 깨우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오늘 당신이 내리는 냉정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 생존 전략을 나누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연대의 힘이 있다면 금리 10%의 대학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경제적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며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경제 분석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거머쥐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의 눈에만 보인다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긴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위해 내일도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경제학이었습니다.